하버드 대학교의 한 강의실 언어학개론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강단에 선 이는 언어학계에서 명망 높은 리처드 윌슨 교수. 세계 여러 언어의 발전과 그 중요성에 대해 강의하던 중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교수님, 솔직히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강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반응을 보였다. 질문을 한 학생은 용기를 내어 덧붙였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처럼 글로벌한 언어는 이해가 가지만 한국어는 상대적으로 사용 인구도 적고 배울 필요성이 낮지 않나요? 그냥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관심이 생긴 것뿐 아닌가요? 그 순간 교수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강단의 책상에 기대며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좋은 질문이군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러분이 직접 한국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단순한 질문이었던 것이 어느새 하나의 토론 주제가 된 듯했다. 리처드 윌슨 교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자, 그럼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는 무엇일까요? 학생들은 당황한 듯했다. 로마자? 한자? 아니면 다른 문자 체계일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한 단어가 선명하게 띄워져 있었다. 한글. 오늘 우리는 한국어와 한글이 왜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앞으로의 시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지 탐구할 것입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묘하게 달아올랐다. 학생들의 눈빛 속에 호기심과 기대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스크린에 커다랗게 나타난 한글이라는 단어. 학생들은 이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교수는 미소를 띠며 질문을 던졌다. 한글을 본 적 있는 학생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네. BTS 노래 가사에서 본 적 있어요. K-드라마 자막에서 몇 번 봤어요. 제 룸메이트가 한국 사람이라 조금 알아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럼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 이번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교수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한글은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직접 만든 문자입니다. 기존의 어려운 한자를 대신해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설계했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쉬운 문자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듯한 반응이었다.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문자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로마자도, 한자도, 아랍 문자도 그렇죠. 하지만 한글은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심지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도 있죠. 그제야 몇몇 학생들이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는 화면을 넘기며 한글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진 원리를 하나씩 설명했다.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더 하죠.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아프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걸 어떻게 읽을지 알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죠. 하지만 한글은 처음 보는 사람도 발음 원리만 알면 글자를 보고 바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수학적이고 논리적이죠. 이것이야말로 한글이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한글이 알고 보니 굉장한 과학적 체계를 갖춘 문자였다는 사실에 놀라는 듯했다. 그때 한 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다. 하지만 교수님, 문자 체계가 아무리 좋아도 한국어 자체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실용성을 따졌을 때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보다 중요한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교수는 빙그레 웃으며 한 가지 데이터를 준비했다. 좋아요. 그럼 이제 한국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들의 눈빛이 다시 집중되었다. 이제 수업의 핵심으로 들어갈 시간이었다. 리처드 윌슨 교수는 빔 프로젝터를 조작해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다. 화면에는 몇 개의 그래프와 숫자가 보였다. 이 숫자들을 한번 볼까요? 2023년 기준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의 수는 약 1,50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미국, 유럽, 동남아에서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겁죠. 학생들은 흥미롭게 화면을 바라보았다. 교수는 손짓을 하며 강조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학생들은 몇 초간 생각하다가 하나둘씩 대답하기 시작했다.
AI와 IT 산업,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산업에서 한국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학생들의 눈이 커졌다. 교수는 화면을 넘기며 이어갔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자 삼성, LG, SK 같은 글로벌 기업의 본고장이죠. 이 회사들은 AI, 반도체, 배터리, 전자제품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 한국어를 알아야 합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는 화면을 넘기며 K 콘텐츠에 대한 자료를 띄웠다. 그리고 K 콘텐츠를 빼놓을 수 없죠.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시리즈 중 몇 개가 한국 드라마인 줄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지옥 등 한국 콘텐츠는 전 세계를 휩쓸었고 K-팝 역시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야 왜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거운지 이해하는 듯했다. 하지만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AI와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서 다국어 데이터가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AI 번역 기술이 발전할수록 언어의 구조적 체계가 중요한데 한국어는 뛰어난 문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 AI 연구에서도 중요한 언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흥미롭게 손을 들었다. 그럼 교수님, 만약 우리가 미래 AI 산업이나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하나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겁니다.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와 미래 산업에서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곧 미래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키를 가지는 것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토론이 이제는 실질적인 고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어를 배우는 게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왜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 걸까요? 교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좋은 질문이군요. 사실 한국어는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배우기 어려운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교수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모든 것을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이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한국어가 배우기 어렵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리처드 윌슨 교수는 천천히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인터넷에서 봤어요. 한국어는 문법도 복잡하고 존댓말도 어렵다고요. 맞아요. 영어랑 어순도 완전히 다르고 발음도 어렵다고 하던데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넘겼다. 이번엔 세계 주요 언어들의 학습 난이도를 나타내는 표가 나왔다. 미국 국무부 외교연구소 FSI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어 원어민이 한국어를 익히는데 약 220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본어나 중국어와 함께 최상급 난이도의 언어로 분류되죠. 학생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와, 그럼 진짜 어렵긴 하네요. 영어 원어민 입장에선 특히 더 그렇겠어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한국어는 배우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배우기 어려운 동시에 배우기 쉬운 언어이기도 하거든요.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어는 확실히 문법이 영어와 다르고 존댓말 같은 개념도 존재하죠. 그런데 반대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인정받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한국어를 배울 때 읽기와 쓰기 단계는 굉장히 빠르게 익힐 수 있다는 거죠. 화면이 바뀌며 한글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표가 나타났다. 교수는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여러분이 아까 말했듯이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앞을 보면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모르죠. 하지만 한글은 처음 배우는 사람도 문자와 발음의 원리를 이해하면 단 하루 만에 읽고 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교수는 이어서 말했다. 즉, 한국어는 처음 배울 때 가장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언어이면서도 고급 단계로 가면 어려워지는 언어인 겁니다. 이건 다른 언어들과는 다르게 초반 진입 장벽은 낮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독특한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학생이 흥미롭게 손을 들었다. 그럼 교수님,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교수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목적이에요.
단순히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하면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죠. 화면이 다시 바뀌며 다양한 학습 동기를 가진 사람들의 사례가 나타났다. K-팝 가사를 직접 이해하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한국 IT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요. AI 번역 연구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이처럼 목적이 분명할수록 학습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질문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어의 진짜 가치를 깨닫는 분위기였다. 그때 한 학생이 신중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서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학습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한국은 훨씬 더 놀라운 곳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이제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좋아요. 그럼 여러분, 직접 한국을 경험해볼 준비가 되었나요? 리처드 윌슨 교수의 이 한마디에 강의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국어의 가치에 대해 이론적으로 이해한 학생들은 이제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수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 사실 다음 학기에 하버드 서울대 협력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2주 동안 한국에서 언어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정말요? 교수님, 저 신청하고 싶어요. 2주 동안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다고요? 완전 대박인데요. 서울대랑 협력 프로그램이라니 기대돼요. 이렇게 해서 10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처음 한국어의 필요성을 의심했던 에밀리도 있었다. 그녀는 친구들의 설득과 교수의 강의에 영향을 받아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운 좋게도 합격할 수 있었다. 한국 도착 첫인상부터 놀라운 경험.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학생들은 하나같이 감탄했다. 와, 공항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다니. 로봇이 안내해주네? 완전 미래 도시 같아. 입국 심사도 엄청 빠르고 편하네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KTX를 타면서도 감탄은 이어졌다. 와이파이가 무료라고? 속도도 엄청 빠르네. 여기 공공교통 시스템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하철 타면 위험할 때도 있는데 여긴 밤에도 안전하네요. 교수의 말처럼 학생들은 한국이 단순한 K-팝과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최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한국 음식 체험 예상을 뛰어넘는 맛의 세계. 다음 날 학생들은 한국의 음식을 체험하기 위해 전통 한식당을 찾았다. 메뉴판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던 학생들에게 점원이 추천한 메뉴는 삼겹살, 비빔밥, 김치찌개였다. 에밀리는 김치찌개를 한 입 먹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맵지만 너무 맛있어요. 다른 학생들도 삼겹살을 먹고 감탄했다. 이거 미국 바비큐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식감이랑 풍미가 대박이야. 쌈장이 신의 한 수인 듯. 이거 한국 가정집에서도 먹나요? 점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네, 삼겹살은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김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학생들은 한국 음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문화와 삶의 방식이 담긴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위기 상황 발생 언어 장벽을 뛰어넘다. 하지만 좋은 경험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학생들이 서울 곳곳을 구경한 후 숙소로 돌아가려 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에밀리가 길을 잃은 것이다. 여러분, 저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어요. 지도도 못 보고 숙소 주소도 기억이 안 나요. 그녀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곧 근처에서 학생들을 유심히 바라보던 한 한국인이 다가왔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놀랍게도 그는 꽤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다. 에밀리는 급히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친절하게 그녀의 숙소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다. 그 순간 에밀리는 깨달았다. 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하구나. 그리고 내가 한국어를 조금만 더 배웠다면 직접 대화할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처음에는 한국어의 필요성을 의심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에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한국어 공부 제대로 해봐야겠어.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학생들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계속 이어졌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몸소 체험하면서 그들의 생각은 조금씩 변화해갔다. 하지만 아직 진짜 충격적인 경험은 남아 있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들은 점점 한국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순간은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찾아왔다. 글로벌 IT 기업 탐방 한국 기술의 위력을 실감하다. 출국을 하루 앞둔 날, 학생들은 한국의 유명 IT 기업을 방문했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글로벌 기업 중 한 곳에서 직접 한국의 첨단 기술을 체험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현장에서 기업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AI, 반도체,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그러나 모든 자료가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었다. 에밀리는 순간 멈칫했다. 아, 한국어를 조금만 더 공부해둘 걸. 영어로 일부 설명이 제공되긴 했지만 핵심 기술 문서는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기업 관계자가 말했다. 현재 AI 및 반도체 관련 핵심 연구 자료의 상당수가 한국어로 작성됩니다. 글로벌 기업에서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인재를 선호하는 이유죠.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교수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곧 미래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키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학생들은 깨달았다.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구나. 공항에서의 마지막 다짐.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학생들은 인천국제공항에 모였다. 출국 수속을 밟기 전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다. 자,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땠나요? 학생들은 하나같이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와보니 한국어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맞아요. IT, AI, 엔터테인먼트까지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정말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는 어렵지만 배우기만 하면 분명 가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에밀리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국에 돌아가면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어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교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이 한국어의 가치를 직접 깨달았다니 정말 기쁩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한국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우리 미국에 가서도 한국어 공부 계속하자.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학생들은 이제 한국어를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은 끝이 났지만 그들의 한국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처럼 한국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고 싶다면 지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좋아요 앤드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ND